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요즘 저는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제가 하는 가게가 잘 되어서 지점을 여러 개 낼 수 있었고 좀 있으면 네 번째 매장을 오픈하거든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카페였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덕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돈도 적지 않게 벌었고 이제는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지점 관리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커피숍이 잘 되면서 프랜차이즈 제안도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내 손으로 사업을 좀 더 키운 다음에 규모를 키워나갈 생각이거든요. 장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았죠. 특히 작년에 세 번째 매장을 준비하면서 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저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네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저도 결혼을 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처음 커피숍 일을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죠. 그땐 저도 젊은 시절이었고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였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수투성이에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부하 직원이 아닌 동료로 생각하면서 커피숍을 운영하였지요. 그래서 그런지 일하는 사람들끼리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특히 아내는 얼굴이 예뻐서 같이 일하는 남자들이 전부 아내를 좋아했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결국 저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숍 운영하는 일 때문에 연애를 할 정신이 없었는데 아내가 먼저 제게 다가와 주었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 저도 정이 들어서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커피숍도 잘 되기 시작했고 덕분에 지점을 늘려 나갈 수 있었지요. 저는 이게 다 아내 덕분이라며 당신이야말로 굴러 들어온 복덩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굳이 아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집안 살림이 힘들면 돈 주고 사람 불러서 해. 결혼했다고 너무 살림만 하지 말고 처녀 때처럼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 라고 해주었지요. 사실 아내는 친구도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라서 밖에서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술 마시며 노는 걸 좋아했었지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놀지도 못할 거라서 그 전에 실컷 즐겨두라고 말을 했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당신이랑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어. 뭐니 뭐니 해도 남편이 최고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는 거였지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어서 한 잔만 마셔도 온몸이 벌개지는 체질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아내와 술을 마셔보려고 했는데 서로 주량이 다르니 술자리도 재미가 없더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마셔. 나는 남편이라고 당신 구속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부부 사이라도 서로 간섭하고 그러는 거 난 딱 질색이야. 그땐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네요. 그래도 처음에는 아내가 내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는지 술자리 약속을 만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평소에 말술을 마시던 사람이 집에서 찔끔찔끔 마시려니 성에 안 찼는지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노는 분위기를 잊을 수 없었겠지요. 저는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서 아내에게 뭐라 하지 않았고 대신 너무 많이 마시지만 말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 당시에 3호점을 새로 오픈하느라고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아내에게 신경 쓸 정신도 없었네요.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아내가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초저녁에 나간 아내가 밤을 새고 거의 아침이 다 되어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마음껏 나가 놀아도 된다고는 했지만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냐고 물었더니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서 한잔했어.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뭐야. 라고 하더군요.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아내의 태도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내가 술은 적당히 마시라고 했지.
내 말에 아내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화를 냈어요. 술 마시는 거 괜찮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야? 당신 나 이런 성격인 거 알고 만났잖아. 당신이 먼저 부부 사이에 서로 간섭하는 거 싫다고 했으면서 기억 안 나? 간섭하는 게 아니라 술 좀 적당히 마시라는 거지. 당신이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적당히 마신 거야. 당신이 술을 못 마셔서 이해를 못 하나 본데 원래 술자리 가면 중간에 끊고 나오기가 힘들어. 다들 기분 좋은데 나 혼자 먼저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해지는지 알아? 아내의 뻔뻔한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처신하겠거니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그 후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밤을 새고 다음날 들어오기도 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는 대로 아내를 붙들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발신자를 확인해 보았더니 아내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니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제가 길에서 휴대폰을 주웠는데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더니 아는 분 같아서 이 번호로 연락드렸어요. 아무래도 아내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오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요. 전화를 건 사람이 마침 근처에 있어서 저는 바로 휴대폰을 건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돌려줘야지 생각하고 선반에 올려두었는데 잠시 후 아내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더군요. 저는 무심코 휴대폰을 보았는데 잘 들어갔어? 왜 연락이 안 돼? 라는 메시지가 떠 있더군요. 별로 이상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순간 쎄한 기분이 들어서 아내의 휴대폰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금방 문자를 보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 있었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있었고 지난밤에 즐거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친구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았지요. 그랬더니 웬 남자가 받더군요. 여보세요? 왜 이제서야 연락을 해? 라는 말을 듣고 저는 놀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며 아내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지요. 그러자 아내가 당신 혹시 휴대폰 봤어?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만 봤어. 그런데 그거 뭐야? 누가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던데? 라며 아내의 반응을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냥 친구라고 하더군요. 친구끼리 사이가 좋아서 농담처럼 그런 말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그 친구가 혹시 남자는 아니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괜히 아내를 떠보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였지요. 그러자 아내가 남자 아니야. 여자애가 보낸 거야. 걔가 성격이 좀 유별나서 그런 낯간지러운 말도 하고 그래. 라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아까 내가 그 번호로 전화해봤어.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다고. 숨기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 맞지? 그러자 아내가 사실 남자 맞아. 그런데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냥 친구야. 당신이 괜히 이상한 사이로 오해할까봐 거짓말 한 거였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말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며 화를 내었지요. 그러자 아내가 당신 그거 의처증이야. 난 정말 거짓말 한 거 하나도 없다고.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그만하자. 라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겠다 이거지. 알았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만약에 당신 불륜 증거 하나라도 나오면 당장 이혼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오늘부터 밤에 술 마시러 가는 거 금지야. 친구고 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지내. 아내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바쁜 일이 끝나는 대로 아내의 뒤를 캐서 불륜 증거를 잡아내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심한 것과는 달리 아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3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을 할 생각이었죠.
불륜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술만 마시고 다니는 아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참에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남남으로 사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새로 오픈하는 가게는 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가구며 장비들도 모두 주문이 완료된 상태였죠. 하지만 새로운 가게를 책임지고 맡아줄 매니저를 구하는 게 의외로 힘들더군요.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내고 여러 명 면접도 보았는데 조건에 맞거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단기로 일할 사람이 아니라 직원처럼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로 짧게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가게 공사는 다 끝나가는데 일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저는 애가 탔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면접을 보러 왔었지요.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착실해 보여서 저는 오래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정희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아르바이트 경력도 많았고 책임감도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희진 씨를 3호점 매니저로 채용하였지요. 매장이 정식으로 오픈하는 대로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희진 씨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음 날부터 매장에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기왕 하는 일인데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며 공사 중인 가게에 들러서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희진 씨 덕분에 일이 많이 수월해졌어요. 그동안은 혼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빴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생긴 거였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게를 오픈하기도 전에 꽤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겨주는 성격이라서 희진 씨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희진 씨는 집에 아픈 어머니가 계셔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해주면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희진 씨가 사장님, 저 술 좀 사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미안해요. 제가 술을 못 마시는 몸이라서요. 그래서 술은 좀 그렇고 나중에 식사나 같이 한번 해요. 내 말에 희진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짓더군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건 술을 못 마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여자와 둘이 술자리를 갖는 게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내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3호점 오픈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희진 씨와 저는 밤 늦게까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제가 기계를 설치하고 점검하는 동안 희진 씨는 컵이나 집기들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더군요. 희진 씨, 아무래도 밤새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가 해요. 저는 장비를 테스트할 겸 커피를 진하게 한 잔 내려서 희진 씨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푹신한 소파 자리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일이 많이 힘들죠. 희진 씨는 지금 하는 것만 마무리하고 들어가요. 내가 택시비 줄게요.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희진 씨는 그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뭔가 묘하게 느껴져서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희진 씨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사장님, 사실 저 사장님 좋아해요. 희진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래서 커피를 쏟고 말았지요. 희진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옆으로 오더니 막무가내로 저를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더군요.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오늘 밤 사장님이랑 같이 밤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옷 속으로 손을 마구 집어넣는데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희진 씨,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좀 놓으세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희진 씨를 뜯어 말렸습니다. 내게서 그녀를 떼어내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했죠. 이러면 저 희진 씨와 같이 일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장님 좋아해요. 그리고 저 사장님이 아내분이랑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안 되면 이혼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나랑 만나줘요. 사실 사장님도 저 좋아하잖아요. 나 좋아해서 직원으로 뽑아준 거 맞잖아요. 희진 씨가 아무래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내 말에 그녀는 순순히 알았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있었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내게 성난 얼굴로 당신 나한테 뭐라 그러더니 밖에서 바람 피우고 다닌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요. 무슨 소리긴 그 여자가 나한테 와서 다 말하고 갔어. 당신 희진 씨인가 뭔가 하는 매니저랑 사랑하는 사이라며 벌써 갈 때까지 갔다며 나한테 빨리 이혼해달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여자는 그냥 우리 가게 매니저일 뿐이라고. 당신 생각하는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러자 아내가 휴대폰을 내밀어 내게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희진 씨와 내가 소파 위에서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죠. 며칠 전 희진 씨가 내게 막무가내로 안겼던 날 찍힌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 사진은 어디서 났어? 도대체 누가 찍은 사진이야? 누가 찍은 게 그렇게 중요해? 지금 이걸 보고도 아니라고 발뺌할 거야? 그날 저는 사진이 찍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희진 씨가 미리 계획을 하고 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반박을 할 수가 없었지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껴안고 있는 장면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진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알아서 하라더니 헛수고하지 말고 이혼소송 걸 테니까 위자료나 듬뿍 준비해두라고 하더군요. 빨리 오해를 풀어야겠다 싶어서 저는 바로 희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게다가 다음날 가게로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진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희진 씨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력서에 적힌 주소로 직접 가봤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군요. 이력서의 주소도 진짜 본인께 아니라 엉터리로 적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요. 가게 오픈도 미뤄두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진 씨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모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는지 제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자네 듣자 하니 바람을 피웠다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나?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부 오해입니다.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해명할 수 있어요. 오해는 무슨? 자네가 다른 여자랑 붙어먹고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야. 암튼 다른 소리 할 것 없고 당장 우리 딸이랑 헤어져. 안 그래도 혼이 쏙 나가 있었는데 장모님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 저는 마음이 다급해지더군요. 희진 씨를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장모님 마음이라도 돌려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처갓집으로 찾아갔었지요. 장모님이 살고 계신 집은 변두리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이었지요. 버스를 타고 내린 저는 처갓집으로 가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갓집 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얼떨결에 몸을 숨기고 그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함께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며칠 동안 그렇게나 찾아 헤매던 우리 가게 매니저 정희진 씨였거든요. 뜻밖의 상황에 놀란 저는 바로 나서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이라서 그런지 둘이 이야기하는 말이 들리더군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이만하면 됐죠. 그러니까 빨리 돈이나 줘요. 희진 씨의 말에 장모님이 돈 봉투를 내밀면서 약속한 금액에 조금 더 넣었어요. 대신 어디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왜 희진 씨가 장모님이랑 함께 있었는지 모를 일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희진 씨를 몰래 뒤따라 가보았습니다. 잠시 후 희진 씨가 처갓집에서 멀어졌고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지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희진 씨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내 말에 그녀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라며 모른 척을 했습니다. 아까 집 앞에서 장모님이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희진 씨 돈 봉투도 받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진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럼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 말에 희진 씨가 깜짝 놀라더니 죄송해요. 제가 전부 말해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며 싹싹 빌더군요. 사실 처음부터 사장님한테 접근하려고 매니저 일 지원한 거예요. 돈이 필요했었는데 아까 그 아주머니가 내게 돈을 줄 테니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알고 보니 모든 게 장모님이 꾸민 일이었어요. 장모님은 제 아내,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내 예상대로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 불륜을 저지른 게 맞더군요. 그걸 내게 들키고 나서 이혼을 당할 것 같으니 겁이 났겠지요. 그래서 아내는 장모님한테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을 했었대요. 장모님은 기왕 이혼을 할 거면 네가 잘못한 걸로 하지 말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로 몰아가자며 이를 꾸민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듬뿍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희진 씨에게 제가 돈을 2배로 더 줄 테니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줘요. 그게 싫으면 사기죄로 감옥에 가시던가요. 라고 했습니다. 희진 씨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증거가 모이자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예상대로 희진 씨 건으로 나를 물고 늘어졌는데 그녀가 내게 유리한 증언을 해줘서 전세가 역전되었지요. 덕분에 저는 억울함도 풀 수 있었고 이혼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사기죄로 아내를 고발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바로 2번째 소송을 준비했고 결국 아내는 제게 위자료에 사기죄에 대한 합의금까지 줘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이 살던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만 했었지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저도 마음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지금은 준비하던 가게를 무사히 오픈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가게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서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당분간 연애나 결혼은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힘내서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